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당대표까지 그야말로 쏜살같이 삽시간에 자리를 거머쥐었는데요. 그 당대표가 된 바로 그 정기국회 첫날 지금 소환이 되었지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또 지금 이준석, 윤핵관 해서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 이 부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면 대응해야 하나,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결국은 자기의 말에 덫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계속되었습니까? 하나하나씩 보면은 정말로 그 하나하나마다 큰 사건인데요. 이것들을 전부 다 무마하면서 하나하나 잘게 슬라이스처럼 잘라서 그동안에 대응을 해오면서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하다 안 되니까 말꼬리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꼬리, 그게 결국은 거짓말이 탄로 나면서 앞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게 저는 실마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범죄도 계속 그 범죄를 추적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어떤 단서가 하나 잡히면은 그 조그만 디테일한 그 단서를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 연예인과의 그 스캔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 뒤에도 형수에 대한 욕설, 또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 또 변호사비 대남 문제, 대장동 문제, 부인 김혜경 씨의 성남시 카드 그 유용, 이런 부분들이 끝도 없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조리 잘 피해서 여태까지 왔지요. 저는 철두철미하게 자기만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그동안에 축적되었다. 그래서 지금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내성이 생겼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여하튼 그 거짓말한 게 탄로가 났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그것도 4단계나 상향을 시켜서 용도 변경.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캐릭터의 특성에 그게 여러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하든지 어떤 건설 이런 거 할 때 시방서를 고치든지 다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는 한번 철두철미하게 진실에 검찰이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쌍방울 회장의 도피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이 의혹과 지금 맞물려 있는데요. 그 지금 검찰의 수사 기록이 정권 바뀌고 담당 지검장이 바뀌면서 그 수사 기록이 전부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회장들이 해외로 도피했고요. 이걸 우연으로 봐야 합니까? 저는 거짓말의 단서가 이번에 잡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말 못하는 이 자살한 4명,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유동규, 부인 김혜경과 공범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배모 씨, 유동규, 배모 씨, 이런 사람들이 양심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이재명은 자기는 잘 비껴갈 걸로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거짓말이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저는 아주 특별한 단서고 딱 걸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가까스로 대법원에서 구사일생이 되었었는데요. 그거를 담당했던 그 당시의 판사가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아닙니까? 이들이 전부 또 대장동하고 관련돼가 있는데 뭐 고문이고 뭐고 이런 거 맡았다는 그런 의혹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1등 후보로 여론조사에서 나오면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그래도 뭐 제법 뭐 선진국민이라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수준이 꼴랑 이거밖에 되지 않는지, 아니면 이재명이 정말 죄가 없는지 확실하게 이번에 결판을 저는 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준석과 윤핵관 이야기 제가 좀 하겠는데요. 이준석, 저는 제 이야기는 이준석을 때리기에 조금 서둘렀다, 저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이준석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고 있고, 이준석 부분은 몇몇 또 다른 분들도 주장합니다만은 경찰에서 그래도 어떻게 기소가 되든지 이런 부분을 봐가면서 조금 더 시간을 뒤로 끌어도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이준석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자격 없는 대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고요. 입만 갖고 다니는데요. 지금 내부에 총질하는 그런 모습이나 또 내부 정보도 좀 더 많이 알고, 또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 이런 거를 알고 지금 내지르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정치적인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다.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시장 선거할 때 오세훈도 도왔고 또 유승민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에 기세를 내고 정 안 되면은 자기가 또 다른 정치 세력화, 또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에 가면은 뭔가 또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신당 창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내부를 이간질시키면서 이런 정치를 하는, 저는 아무튼 이준석이 정치를 잘못 배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도 소환이 되었으니까요, 이 경찰 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우리는 좀 지켜보면 됩니다. 지금 약간 성향이 다른 이 판사가 이준석 편을 들어준 결과를 내놨는데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을 했지요. 그러나 여기에 부안해동에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흔들릴 필요도 없었었고,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나 권성동이나 둘 다 보면은요, 자기 권리의식을 주장하는 아주 소인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경우 처음에 뭐 권성동하고 같이 이 정권 안에서 자기 사람들 많이 심으려고 했겠지만은 정치 감각도 그렇고 좀 또 순수한 면도 있고, 지금도 윤석열의 의중을 잘 아니까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총대를 메고 이선으로 후퇴를 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입지를 좀 세워준, 그래도 권성동보다는 낫다. 저는 권성동은 상당히 무대보다, 내가 뭐 윤석열하고 친구다 이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한다, 이들에게 어떤 의리로 같이 뭐 끝까지 가자 뭐 이런 약속들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로마 최고의 뭐 정치인이라 해야 합니까? 카이사르, 시저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자기 밑에 있는 브루투스, 그래서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브루투스 너마저더 하고 결국은 원로원들 열 몇 명인가 그 모였을 때 칼 맞고 해서 죽었는데요. 최측근들 아닙니까? 항상 적은 가까이 있다. 그래서 지금 표시는 내지 않지만은 결국은 이 정치인들이 시기를 봐가면서 윤석열 권력의 힘을 봐가면서 또 때를 봐가면서 꼬리를 내리고 발톱을 숨기고 호시탐탐 보고 있다. 그래서 처신에 정말로 대통령이 주의해야 한다, 이 말씀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지금 장관들 임명해 놓았는데요. 청와대에서 물론 옥석을 가려서 사람들을 한 명씩 내려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기관에 장관들이 자기 사람들 자리에 심는 그 이상으로 산하기관들도 해서 자리가 많거든요. 그런 자리에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들 정리 상당히 속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 정치권 문제에 훈수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요. 제발 은퇴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말 조심해야 한다. 자기들이 정권의 2인자, 3인자 등 해서 무대 중심에 섰을 때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해놓고 이제 나와서 밖에서 보면서 뭐 이게 옳다 그러다 시시비비를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지금 김건희 저 여사를 공격하고 있는 민주당의 뭐 서용교, 뭐 안민석, 김의겸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 해당 행위들 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을 국회 보좌관으로 등록하고 또 안민석의 행적은 우리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또 얼마 전에 김학의 사건 때 뭐 등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여러 곳에서 고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김의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문제니 뭐 등등 해서 이런 사람들이 넘이 얘기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국민들 귀를 또 눈을 어지럽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행보들 지금 하고 있고요. 서민 현장도 찾아다니고 나름대로 저는 뭐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손발이 좀 맞아지고 이래 하다가 보면은 잘 될 걸로 보는데 그러나 정치는 어쨌든지 간에 정치다. 좀 서투른 부분은 참모들이랑 잘 의논해서 하고 지금 뭐 도스태핑인가 해서 아침에 출근길에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 현장들 많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문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쭉 쌓이면은 저는 힘이 될 걸로 봅니다. 경제에 방점을 두고 또 디지털 이 미래에 방점을 두는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지금 시선도 저는 뭐 바르게 설정되었다고 보고요. 참 외로운 자리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이 5년은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에 보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도 그렇지만은 결국은 긍휼, 이 국민들, 이 백성들, 서민을 위해서 뭔가 했던 게 치적이 업적이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사 문제, 영정조, 특히 정조 시대 때 이 탕평책 이런 부분들이 역사에 기록이 남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정하고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포함해서 흠결이 많으니까 결국은 맞불을 놓기 위해서 김건희나 뭐 등등 해서 잘못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빌미들 제공하지 않도록 다 처신들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국가를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또 선진국으로 가는 윤석열다운 어떤 정치의 새로운 모습들을 내년에는 선거도 없고 하니까 저는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잘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비정상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아주 뒤틀려 놓은 이런 부분들 빠른 시일 내에 정돈하고 각오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 국민들을 풀에 비유하면요. 바람이 잘 불면은 그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같이 누워주는 게 그 풀의 속성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이 검찰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지금 현재의 형국이 그렇게 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망치를 들고 있으면요. 주변이 전부 못으로 보인다 하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평적으로 여러 가지 뭐 관료든 정치인이든 또 검찰이든 다양한 층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평적 차원에서 끝까지 유연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그런 대통령의 상으로 저는 공감이나 소통이 되어야 된다. 외부의 도어스태핑이나 또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어떤 이야기든지 스스럼 없이 하고 듣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문화 김종상이었습니다.